여러분, 오늘 밤 가족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야 한다면 어떨까요? 그것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말입니다. 앞은 어둠뿐이고 뒤에는 추격자가 있는 길. 그 길의 첫걸음을 당신은 뗄 수 있을까요? 오늘은 한 탈북민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,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김호 씨의 이야기는 평양 근처 작은 동네에서 시작됩니다.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상상하기 힘든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. 아버지, 어머니, 15살 소년, 그리고 어린 여동생. 네 식구는 함께 웃고 함께 견디며 살아갔습니다.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겨울이면 난방이 끊겼고 하루 세 끼는 사치였습니다. 전기는 하루 몇 시간만 들어왔지만 김 씨는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왜 배가 고픈데 라디오에선 승리를 외칠까? 왜 춥고 배고픈데 신문은 풍요를 노래할까? 전환점은 아버지가 직장을 잃던 날이었습니다. 실제로는 배급할 물자가 없었는데 생산량 부족을 이유로 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. 그날부터 어머니는 야간 노동을 시작했고 12살이던 김 씨는 여동생을 돌보며 집안일과 장마당 심부름을 하는 작은 가장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. 작은 실수 하나가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공포, 그것이 가장 무거웠습니다. 김 씨에게는 작은 꿈이 있었습니다. 자유롭게 말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, 그저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, 그것이 전부였습니다. 1992년 가을 김 씨 가족은 결정을 내립니다. 우리는 떠날 거야. 그 한마디로 시작된 여정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. 준비는 조용히 철저히 진행됐습니다. 짐은 최소한으로 줄였고 소문은 철저히 차단했습니다. 김 씨는 가족이 함께 찍은 단 한 장의 사진만 품에 넣었습니다. 새벽 2시 모든 것이 멈춘 시간. 김 씨 가족은 조심스레 문을 열고 집을 나섰습니다. 태어난 집, 친구들이 있는 거리, 할아버지 무덤이 있는 산을 뒤로 한 채 그 누구에게도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. 단 한마디 안녕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. 두만강, 그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탈북민의 심장이 뛰는 곳. 찬바람 속에서 물살은 거세고 차가웠습니다. 김 씨는 회상합니다. 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모든 감각이 멈췄어요. 차가움도 공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. 그저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습니다. 그런데 강 한가운데서 여동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. 다리에 쥐가 난 겁니다. 아버지는 여동생을 업었고 김 씨는 그들을 밀어줬습니다. 김 씨는 선두에서 헤엄치며 가족을 이끌었습니다. 강을 건넌 뒤 도착한 곳은 중국 땅. 하지만 그곳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.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강제 북송, 그리고 북송된 탈북민을 기다리는 건 고문과 수용소였습니다. 김 씨 가족은 브로커의 도움으로 은신처를 전전했습니다. 낮에는 커튼을 닫고 숨죽여 지냈고 밤에는 수시간씩 걸어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.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. 여동생은 강을 건너며 무릎을 심하게 다쳤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.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밤이면 자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 속에서 기도했습니다. 이게 맞는 걸까? 우리 선택이 옳았던 걸까? 그 질문은 반복됐지만 그 누구도 뒤를 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. 돌아간다는 건 끝을 의미했으니까요. 그리고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. 한국행 준비 완료. 그 짧은 문장은 새로운 인생을 여는 문이었습니다. 입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한 김 씨는 창밖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새벽 하늘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. 살았구나. 우리가 살아있구나.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. 1994년 김 씨 가족은 마침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. 그러나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익숙함이 아닌 낯선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 문화 충격은 컸습니다. 같은 말을 쓰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. 처음 들어간 편의점. 진열대 가득한 상품 앞에 멈춰선 김 씨. 수백 가지 선택지 앞에서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어떻게 고르지? 뭐가 뭔지 모르겠네. 결국 제일 앞에 있는 물건 하나를 집어들고 나왔습니다.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순간도 있었지만
가슴 아픈 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.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도 있었습니다.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아서요. 같은 한국어를 쓰는데도 그가 느낀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. 하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.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무료 온라인 강의로 컴퓨터를 배웠습니다. 자격증 공부에 매달리며 하루 5시간만 자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. 그럼에도 그는 말했습니다. 두만강을 건넌 그날의 차가움을 절대 헛되게 할 수 없었습니다. 노력 끝에 작은 IT 회사에 입사했고 몇 년 뒤 팀장이 되었으며 마침내 자신의 회사를 창업했습니다. 지금 김 씨는 10명의 직원을 둔 작지만 단단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김 씨에게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.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 차가운 물살에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. 날씨가 흐리고 기온이 내려가면 허리는 도끼로 내려친 듯 아파옵니다. 여동생은 아직도 오른쪽 다리를 절뚝입니다. 중국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무릎 부상이 영구적인 장애로 남은 겁니다. 괜찮아라고 말하는 동생의 한마디에 김 씨는 더 아프다고 말합니다. 그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을까요? 또 하나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이 있습니다. 잠결에 추격자의 발소리가 들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. 한밤중 김 씨는 자주 창밖을 응시하며 자신이 정말 이곳에 있는 게 맞는지 되묻곤 합니다.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. 후회하지 않습니다. 단 한 번도.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요.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단지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한 사람의 간절함과 용기에 관한 기록입니다.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.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,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,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,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고 건넌 강 너머에서야 비로소 허락된 것일 수 있습니다. 김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두만강을 떠올립니다. 그날의 물살, 그날의 어둠, 그날의 침묵.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. 그 강을 건넜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.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. 두려움을 품고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용기는 무엇인가요? 당신은 어떤 강을 건너고 계신가요? 김 씨처럼 그 강을 건너는 모든 일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